예. 그러고 그러면 이 건국은 누가 했느냐? 예. 이승만이 했느냐? 아니죠. 아니죠. 그 당시 아니죠. 안창호가 1주년 기념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독립선언, 이 우리의 자유의 선언이고 평등의 선언이고 독립선언인데 이 선언은 어느 한두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2천만 민중이 한 것이요. 민중이. 젊은 남녀의 순결한 피로 한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승만이 국부면 국모는 누구예요? 박마리아? 아 농담이에요. 교수님 인상 쓰시는 맞어요. 김건희 여사인가요? 프란체스카 여사인가요? 이게 무슨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원래 이게 왕조 시대에 왕과 왕비에 쓰던 호칭이에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이 말이죠. 만약에 대한제국을 복벽했다면은 대한민국이 아니지. 근데 일찌감치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고 그걸 표방해서 3.1운동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님? 아니 이 사람들이 말로는 뭐 북한하고는 정 다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어버이 수령을 가진 북한이 부러웠나 봐요. 응? 건국의 아버지니 국분이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보면 네. 이건 좀 터무니없는 얘기죠. 민주공화국의 이념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왕조 시대의 사고방식이고 예. 우리나라는 정말 2천만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만든 나라예요. 근데 독립운동가들 말이 만든 것이 아니고 네. 모두가 함께 만든 나라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결국에는 이승만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 뉴라이트들 이들이 대부분 안병직도 그렇고 이영훈도 그렇고 과거에는 나름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려면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왜 2000년 전으로 해서 완벽하게 90년대 중반에 이제 이 사람들 좀 사회주의 경향이었죠. 주사파 방법론적으로는 막스레닌주의에 입각해 게다가. 있었고 또 일본의 이른바 이제 강좌파 노동파 논쟁 같은 것들을 이제 3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사회주의 내부 논쟁에도 좀 잘 아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1990년 접어들면서 소련 붕괴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랫동안 사회주의 붕괴. 사회주의권 전체가 이제 붕괴하면서 북한과 교역하던 상대국들이 이제 교육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실상 그때의 실상을 본 거죠. 참혹한 실상이죠. 굶어 죽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전향을 이제 단체로 전향을 하는데 전향이 자본주의가 최고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그 전향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한국 자본주의의 은인이 누구냐? 네. 뭐 은혜를 왜 찾아요? 그러니까 은인을 찾다 보니까 친일파한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한테 거슬러.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한국이 경제 성장한 이유는 이제 아주 좀 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래요.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해서 망했고 한국은 친일파를 잘 살려둬서 네. 아니 친일파를 잘 받들어 모셔서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저기 본인들이 이제 북한에 속았다. 그 어떤 적개심을 북한이 청산한 친일까지 옹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엇나갔군요. 아니 이걸 좀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했던 건데 그 무렵에 이제 일본 내에서 일본인 학자들 또 미국 학자들 이런 학자들 이제 당시 그 이른바 뭐랄까 이제 제국주의였던 나라,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나라들에서의 자기 역사 정당화는 뭐냐면 제국주의가 꼭 식민지에 나쁜 일만 한 건 아니다.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문명화했고 식민지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대화론이네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스탈린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이제 제국주의를 이렇게 뭐 좀 제국주의 체제를 네. 타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좀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그런 점에서 식민지의 피압방 민족은 친사회주의적이거나 반제국주의적이다 이제 이렇게 한 반세기 정도 이제 생각이 좀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때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만능론, 시장 만능론이 다시 득세를 하고 다시 득세를 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정당화론이 이제 다시 세계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뭐 창안했다기보다는 그런 일련의 지성사적 흐름 속에서 자기를 놓았는데 자기를 놓으면서 이제 더더구나
좀 달라진 측면은 좀 심해졌던 것은 이제 북한과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것을 워낙 좀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차이점들을 놓다 보니까 예.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 절망감이 사람을 예. 와. 그 회절하게 만들고 변절하게 돼버렸네. 만들어요. 반대로 가버렸네.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도 오늘 사실상 3.1절 스페셜로 그렇죠, 3.1절. 오늘 전우영 교수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내일 3.1절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도 두 번째 이제 기념사를 듣는 날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기념사가요. 사실은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 세계화의 역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예, 예. 근데 이제 건국 전쟁도 나오고 또 이승만 띄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3.1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얘기를 또 대통령 언급하지 않을는가 싶어서 저는 할 것 같아요.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그 내기를 걸지 내기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뭐 할지 안 할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네. 3.1절이 왜 국경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몰라요. 잊어버렸고 왜 3.1절인지.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저 국경일에 절자 붙이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동양적 관습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처음 국경일을 제정했을 때 예. 경흥절, 만수성절, 개천기원절, 개국기원절 이런 이름들을 붙였고 네. 일제강점기에도 천장절, 지구절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해방 되면서 이제 우리가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도 그래서 개천절, 광복절, 제헌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 3.1절은 이런 의미 없이 3.1절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죠? 그러네. 개천절은 뭐 운동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게요. 네. 아니 독립선언이 운동절이 아니에요. 좋지 않나요? 독립선언. 원래 독립선언 일이에요. 예. 일인데 그래서 관행적으로 우리가 국경일에 절자를 붙여왔기 때문에 예. 절로 이제 붙이는데 그래도 독립절이라든가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헌법 전문에 당시 재헌헌법 전문에 표기된 내용을 따르자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나라를 건립하는 게 건국이잖아요. 건국절이네요. 그렇죠. 원래 3.1절을 건국절이라고 했다면 문제는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썼던 이유가 예. 일단 그걸로 건국한 건 아니고 임시정부 수립이 되게 다르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디펜던스 데이지 이게 무슨 나라를 세운 날이 아니란 말, 스테이트 네. 뭐 그 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선언일로 하면서 이제 국경일다운 이름을 붙일 때 그냥 3.1절이라고 임시정부에서 붙여왔어요. 그리고 이 3.1절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정부에서 쓰기 전에 미주의 안창호 등이 운영하던 신한민부에서 처음 이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미주 교민들하고 이제 중국의 임시정부 사람들은 3.1절이란 말이 워낙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게다가 이게 정부 수립이라고 날짜가 다르니까 그냥 3.1절이라고 다들 아니까 쓴 거예요. 이게 건국절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러네요. 대한민국 그러네요. 건국절이에요. 그러네요. 따로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시 반헌법적이에요. 그러네. 예. 또 8.15는 뭐 그들이 말하는 뭐 건국절이라고는 하는데 뭐 터무니없고요. 광복절의 의미가 사실은 좀 크긴 하지만 광복이 사실 우리가 외세동으로 최근에는 예. 특히 이용훈 선생은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제 헌법 만들어졌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 됐을 때. 그날이 광복절이다. 정부 수립했을 때. 미군정이 끝나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광복절에 대해서는 이제 제1회 광복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을 제1회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그럼 그 다음에 8월 15일이 제1회 광복절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그렇게 계속 써왔어요. 근데 이승만 정권 때 한때 어떤 신문 기사에 48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광복절은 원래 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었는데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직 고집을 부리고 계신데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건국절 따로 제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취소하면서 광복절이 건국절이다라고 오히려 광복절의 기준을 다시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 지금 이제 내일 뭐 보나마나 예. 나온다면 예. 이승만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머리가 나쁘고 좀 질이 낮은 사람들이 연설문을 쓴다면 그렇게 예. 쓸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나마. 뭐 이제 가치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뭐 제휴 그리고 북한에 대한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우리 한민족 얘기하지 말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 삼천리 금수강선이니 이런 얘기하지 말자. 김정은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아예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겠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분단을 기정사실하겠다는 이제 도저히 통일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통일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3.1절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통일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 이승만 얘기보다는 예. 통일 얘기를 뜬금없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뭐 민족 동질성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지금 시점까지 현 시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단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같이 겪었다. 같이.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일본과 친하고 일본의 아주 굴욕적인 역사를 보고 심지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면서까지 예. 일본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우리 돈으로 그렇죠. 해주면서까지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3.1운동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이 좀 딜레마죠. 예. 일본의 이렇게 대단히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민족 동질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묘수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조금 이제 궁금해지긴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